언론에서는 국힘당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자 조용한 공천이라고 단어까지 새로 생기며 띄워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당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국힘당이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힘당 시흥갑 예비후보로 활동을 해온 동다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많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동다은 예비후보는 18일 국힘당 관련 단톡방에서 남편이 이번 공천에 문제가 있다며 죽겠다고 집을 나섰다는 글을 올렸고,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배우자 A씨가 이번 시스템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힘당이 지난 16일 시흥갑에 정필재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다은 조원희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하여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선 없이 최종 단수 공천으로 정필재 후보를 적임자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의 환경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언론과 국힘당은 국민들을 속일 것인가요? 한편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새로 생긴 조국신당에 관련하여 향후 민주당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당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요. 현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에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 조국 신당에 표를 주느냐 아니면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표를 주느냐는 인재 영입에 전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인물을 인재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달릴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 그리고 국민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표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영입했을 때 좀 더 많은 비례정당에 표가 갈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비례 순번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이 한 표 행사하는 것을 민심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권한을 가진 권력자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비례 순번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지난번 총선 때도 정의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 올려서 두고두고 그런 거를 비판받았는데, 두 번째 관건은 공정하게 정말 비례 순번이 내부에서도, 그 정당 내부에서도 잘 합리적으로 조율이 돼서 공정하게 비례 순번이 정해졌을 때 국민들이 이걸 보고 이 정당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하위평가 20%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갑석은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나와 자신이 이미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놨고, 박영순 의원 또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아 추측이 됩니다. 특히나 어제는 홍영표를 중심으로 전해철과 송갑석, 윤영찬 등이 직접 사무실에서 만나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면은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밝히며 반발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또한 이들은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 국회 체포안 표결 때 가결을 던진 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예전부터 가결표 명단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현재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발언한 명단이 커뮤니티에서도 나왔는데요. 명단을 보게 되면 동작의 이수진, 전해철과 권인숙, 김상희와 오영환, 윤영찬과 이인영, 홍영표와 송갑석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발언한 사람들이 현역 컷오프 대상자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체로 나서서 발언한 것을 보면은 미리 제대로 준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대표는 의총에 불참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먹금한 것일까요? 차라리 참석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봅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어느 일시적 순간일 뿐입니다.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그냥 쭉 민주당만 보고 가시면 될 듯합니다. 끝으로 민주당 이현주 전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봐 왔어요.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정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민심이 오롯이 반영이 되는 것이 그들한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온갖 방해 책동들을 하겠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책동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 그 어떤 특히 어용 언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말들이 왜 저 말이 계속 나오는지 우린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지것대로 들으면 안 되고요. 프레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날 무엇을 생각할까?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년 괜찮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3년 이대로 좋습니까? 이걸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선택받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낙연 사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야당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막을 거냐 못 막을 거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은 야당의 역할로서 민주당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물갈이 되는 새로운 인물들이 그 야당의 역할을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 나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대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선택을 할 때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이 정권의 폭주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2년 지금까지 2년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해진 3년을 우리가 보낼 각오가 돼 있느냐를 한번 자문을 하셔야 된다. 네.